물과 소금의 소금 이야기에서 우리 민족은 소금을 가장 잘 이용한 우수한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기후와 풍토와 체질과 그 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재로 음식 문화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나라 고유의 전통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에 발전되어서 오면서 가장 그 나라 사람에게 잘 맞고 풍토나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꾸준히 그러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그 나라에 발생하기 쉬운 풍토병에 대한 예방이나 저항력을 길러주는 치료약의 역할도 하게 되는 마련이다.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본인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티푸스에 잘 걸리지 않은 것은 바로 맵고 짠 음식을 주로 먹는 음식 문화에 기인한다. 이런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단순히 배고픔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나라 문화와 환경에 그 나라 사람들의 체질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이다. 무분별하게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의 음식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자, 반려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버무려서 음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서 미생물에 의해서 독성이 거의 제거되는 상태로 섭취했기 때문에 현대의 대표적인 질병인 비만이나 콜레스테롤의 과잉으로 인한 질병들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 이게 발효 음식이 바로 미생물을 복구시키는 것이니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잘 살지 못했고 잘 먹지도 못했지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질병이 없었고 체격은 지금보다 못했지만 체력이 더 좋았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리 민족은 소금을 생활화한 민족이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소금을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아는 민족은 없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생활 환경이나 생활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단 우리 민족은 동양과 서양의 어느 민족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복사열을 이용한 독특한 온돌 난방을 해왔다. 즉 돌에 불을 가해서 돌이 그 열을 저장해서 긴 시간 동안에 따뜻하게 견딜 수 있는 온돌 난방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로 따지면 온 체질이다. 온 체질. 동의보감에 보면은 냉이 병을 부른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냉하지 않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군요. 서양 사람들이 섭취하는 염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염분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염분 속에 함유된 불순물을 제거해서 섭취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화공약품과 마찬가지인 정제염을 먹지만은 우리 민족은 각종 미네랄이 함유된 천일염을 먹거나 이 천일염을 이용해서 된장이나 간장과 같이 몸에 좋고 항암 효과 같이 견비한 질 좋고 부작용이 없는 염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기 위해서 생물들은 상당한 양의 염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자연의 설리다. 이 지구상의 어느 동식물이든 염분이 불필요한 동식물은 없다. 그래서 봄에 간장독을 닫아놓지 않으면 간장이 싱거워진다고 해서 간장독을 꼭꼭 닫았다. 간장 속의 염분을 식물들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식물이 직접 간장독에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기운에 의해서 봄에는 염분이 많은 곳에서 뽑아내서 골고루 뿌려준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른한 것은 물론 겨울에 익숙해져 있던 육체가 봄이 오면 쉽게 적응되지 않아서 나른해지는 것도 있지만 봄에는 절대로 그렇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사계절이 뚜드렸지만 점점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다. 봄이 왔는가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 와 있고 이렇게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땀을 흘리게 된다. 땀에는 상당한 양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외로 배출될 때 이 염분도 함께 배출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소금을 섭취하여 염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체내에 있던 염분이 계속 빠져나가서 체내의 모든 장기가 이완되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투함 능력이 저하되어서 진진대사가 원활해지지 못해서 면역력과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가 된다. 염분을 그래 이렇게 의학적으로 짜게 먹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대부분이다. 의학 서적에서 밝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서양 사람들 위주의 임상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의과 대학생들의 교재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서양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발간된 의학 서적을 원서 그대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서양인들처럼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오는 체질이 아닌 것이다. 체질. 적절한 염분의 보급이 없이 싱겁게 생활하다 보면은 육체의 각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피로가 겹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먹게 되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동맥경화형 체질로 바뀌게 되면서 고혈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짜게 먹어야 할 것인가? 싱겁게 먹어야 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인체는 적당한 염도를 유지해야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내장기관의 수축과 이완이 자유로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이루어지려면 인체에 적당한 삼투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삼투압 작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염분이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염분, 인체에 정제염 속에는 미네랄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 염화 나트륨이 99.3%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죠. 서양과 우리 또 서양인들은 우리들과 비교할 때 장의 길이가 2배 정도 짧다. 장의 길이가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소화되며 장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섭취한 육류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육식을 주로 하면 대장질환이나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독소는 일부 생리작용에 의해서 항문을 통해서 가스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독소가 장 안에 머물다 보면 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암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대중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몸에 좋고 나쁜 간에 그 순간에 맛이 있으면 된다는 식의 인공 조미료 방부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방부제가 나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인공 조미료를 계속 섭취하면 망막이 얇아져서 실명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진 바도 있다. 식품도 기업화하다 보면 이윤 추구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경제의 논리가 건강의 논리를 앞서게 되는 것이다. 결과로 다양하고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생산되지만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하던 과거보다도 더 질병이 심하고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는 질병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어느 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딱 꼬집어서 그 병의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다. 망막이 약해진다. 방부제 이런 것들이 또 영양소와 관계가 설령 소화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반응은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고혈압, 비만, 암, 당뇨병 등의 위험한 병들은 그 시작이 소화기에 익숙하지 않은 부적합한 음식에서 비롯된 예가 대부분이다.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식혜는 아미라제와 인이
1200mg, 칼슘이 66, 철이 65라는 인간이 필요한 당분을 설탕과는 달리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품이다. 또 칼슘이 부족에는 석주나물, 콩나물이 좋고 응급시나 다량 공급이 필요할 때는 검은 참깨를 섭취하면 빠르다. 우리가 늘 먹고 있는 김, 다시마, 미역은 59가지 인체에 필요한 요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품이다. 이러한 식품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과 같은 것이고, 계절마다 그에 맞는 음식이 따로 있고, 먹은 음식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독을 제거하는 음식이 따로 있으며, 소화가 힘든 음식은 그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화제 역할을 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제사 음식만 해도 그렇다. 제사에 오르는 음식을 보면은 고사리, 콩나물, 석주나물, 녹두나물, 배추, 무나물, 산적, 토란, 배추, 무친 것, 조기, 구이, 대구, 포탕, 쇠고기, 명태, 두부, 무, 다시마, 계란, 대추, 밤, 곶감, 사과, 배 등을 차리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고사리는 이뇨제, 탈항치료제이며 이질이나 설사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중풍,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식품이며, 떨어지는 동의보감에도 260가지 병에 처방되는 체질과는 상관없이 널리 사용되는 식품이자 약이고, 특히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진해 거대한 작용을 하고 배농 효과와 폐결핵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배는 이뇨작용을 한다. 등등등등. 이렇게 바이러스는 사과 주스 속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 사과 주스. 조용원성 바이러스를 죽이며 감기가 잘 걸리지 않게 해준다. 사과 주스. 이와 같이 제사상의 분포를 보면 채소 종류의 석주나물, 산적은 모두 비타민인 칼슘, 철분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단백질은 탕소고기, 두부, 계란, 쇠고기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평소 쌓여있던 독까지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북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어는 우리 민족의 전통 상비약으로서 특히 독사에게 물렸거나 독충에 물렸을 때도 푹 달여서 마시면 독기가 말끔히 가신다. 한방의 보약은 독성을 일부 함유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몸이 약한 사람이 약을 쓸 때는 약의 독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음 후에 주독을 없애기 위해서 평소에 쌓인 독성을 이겨내기 위하여 북어탕을 자주 먹는 것이 우리 전통의 민간요법이기도 했다. 동태와 북어. 그 다음으로 제사상에 오르는 조기와 골비를 살펴보면, 골비는 비장과 위장을 보호해주는 전통식품이다. 위장이 튼튼해야 건강하고 비장이 또 이렇게 피의 생산지이다. 사람은 비장이 약해지면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도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잔병이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뚜렷한 병명도 없이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생산되는 참조기는 위장과 비장에 특히 좋은 식품이다. 신장결석과 담낭결석에도 효과가 있으며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으며, 명태와 북어가 영양분이 다르듯이 조기와 골비의 영양분 또한 골비의 영양분이 조기보다 약 4에서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미역과 김, 다시마, 마른 생선, 마른 조개, 멸치뿐만 아니라 무말랭이, 시래기, 건, 호박과 같은 마른 채소를 이용할 줄 알았고, 곶감과 같은 마른 과일을 이용할 줄 아는 우수한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이. 자, 이렇게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장류, 소금을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이다.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김치에 관한 것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염지, 지방에 따라서 조리법도 다르고 저장기간도 다르고, 그래서 김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고추를 많이 쓰는데, 고추는 마늘과 함께 젖산균의 번식을 도와 김치의 발효를 촉진함으로써 김치의 독특한 맛을 내는 작용을 한다. 또한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과 고추에 많이 함유된 비타민 E는 비타민 C의 산화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캡사이신은 젓갈의 지방이 산패하여 비린내가 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도 한다. 이래서 영양성으로 식물성, 동물성을 아울러 가진 완전한 영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젓갈, 생선의 살이나 알, 창자 등을 소금에 짜게 절여서 만든 식품의 총칭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젓갈이 많다. 새우젓, 조개젓, 선어젓, 꼰쟁이젓, 꼴뚜기젓, 젓갈, 이들은 각각 제철에 사서 항아리에 담고 재료가 완전히 덮일 만큼 소금을 격하게 치고 꼭 봉해서 익히는데 새우젓, 멸치젓, 조기젓 등을 김장 담글 때 주로 쓰이고 나머지는 양념에 묻혀서 반찬으로 쓰인다.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하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거 종이가 장아찌요. 채소를 소금이나 간장에 절여서 묵힌 저장식품으로 계절의 분별이 없이 먹을 수 있다. 장아찌는 오래 두고서 언제나 손쉽게 내어 먹을 수 있고 입맛을 돋군다. 그래서 마늘, 깻잎, 참외, 무, 마늘종, 오이, 꽃전잎, 가지, 더덕, 양파 등을 간장이나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방법과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식초나 설탕, 참기름 등으로 양념하기도 한다. 소금과 사람과의 관계는 소금에 관한 잘못된 이해는 병이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 그래서 암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질병은 이제는 너무나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무리 조작한 병이 생겨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병이란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면역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병에도 강할 수밖에 없다. 면역력 테스트 이런 거 있어도 이렇게 설명은 또 길어지겠지만 면역력을 생성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금이다. 면역에 초목 중에서도 강나무,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가 합성이 많으며 송지, 백지, 함성 중에는 화성이 강한 것으로 수명이 길며 광나무는 죽은 뒤에도 거의 썩지 않는 훌륭한 제목이다. 가죽으로 집오리는 함성이 강하여 가축으로는 집오리가 다소 짠 편인데 체내에 강력한 해독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독국물을 많이 먹여도 잘 죽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가 건강하다. 함성이 많은 것들, 약초 중에서도 민들레는 맛이 짜다. 함성이 강함으로 말린 민들레의 뿌리는 유방에 생긴 종괴와 유방암의 치료에 중요하게 쓰인다. 부자 역시 함성이 강하다. 이렇게 함성이 강한 것. 사람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담성 체질인데 여기에 적절한 함성이 섞여지지 않으면 담성 중에서도 가장 쉽게 변하는 염성이 되며 염성이 되며 이로 인해서 염성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에서 병균이 발생하여서 각종 병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함성이 부족한 담성 체질에는 암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함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채는 칼륨이므로 소금에 나트륨을 보충하여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소금을 안심하고 죽임과 같은 소금을 취하면 그것으로 좋다. 특히 된장, 간장에 의한 염분 보충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도 좋은 것이다. 제한을 넣을 필요가 없다. 고혈압 같은데도 현대의학은 염분 제한을 무턱대고 엄수하고 있다. 그 결과 만성병은 많다는 거죠. 소금은 각 나라의 민족성과 기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섭취량이 달라져야 한다.
에스키모인들은 소금을 따로 먹지 않고 생선이나 바닷물, 고기 자체에 함유된 염분을 식사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때문에 하루에 3g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보다도 무려 6배 이상 많은 18에서 32g 정도를 섭취한다. 또 에스키모 사람들은 땀을 거의 흘리지 않기 때문에 염분 소모량이 훨씬 적다. 염분.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하자. 자, 우리 몸의 인체 구조를 살펴보면 소금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심장이 염통인데 이것도 소금통이라는 말이다. 소금통. 응? 그래서 이 장기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심장암, 십이지장암은 없는 것이다. 반면에 소금기가 부족한 폐, 대장, 위장, 자궁, 유방 등 장기에는 암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예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금으로 절여지면 문제는 짜게 먹는 습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에 붙어있는 불순물과 소금 속의 유해 성분에 있는 것인데도 본질이 뒤바뀐 채로 알려져 있다. 소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무조건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나무는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나무가 대부분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염분이 적기 때문이다. 이처럼 암세포와 나무세포는 무한정 자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곤충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정식은 거의 무제한이다. 곤충 역시 당분을 좋아하고 염분을 싫어한다. 생선을 그냥 두었을 때는 파리가 덜 끓지만 소금을 뿌려두면 그렇지가 않다. 어린 시절의 성장과 정식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당분을 좋아하게 되어서 가자와 같은 많은 당분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나 어린이 되면서 단 것이 그다지 당기지 않는 것은 더 이상의 성장이나 정식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성장에는 그렇다 그 말인데 백설탕을 먹으면 역초의 인베르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된 후에 초성 포도산이 된다. 이 초성 포도산은 다시 비타민 B1을 함유한 카르복시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된다. 그러므로 백설탕이 독성이 강한 초성 포도산에서 탄산가스와 물로 마지막까지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이 충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타민 B1이 부족할 경우에 초성 포도당에서 분해가 중지되어 혈액을 산성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흑설탕은 비타민 B1과 칼슘을 함유하여 분해가 잘 되므로 백설탕과는 달리 해가 적다. 그런 점이 있군요. 설탕을 많이 먹는 학생들에게는 충치와 근시의 두 가지 문제가 따른다. 그래서 강한 산성이다 이 말이죠. 특히 유산음료, 청산음료, 청량음료, 주스 이런 것은 산도가 2.71에서 35라서 치아를 녹이는 산성 pH 5.4보다 더 강한 산성이다. 설탕을 좋아하는 충치의 원인균은 설탕을 먹고 그 배설물로 산을 만들어내어서 칼슘 성분이 치아를 상하게 하고 산성화된 혈액은 정화되고자 치아와 뼈, 안구 등에서 칼슘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욱 나쁜 조건 하에서 충치, 근시, 각종 병을 앓게 된다. 또한 설탕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 뇌혈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당반사라는 위장기능 저해 작용이 있어서 식전에 과자나 주스 등의 단 것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당반사 작용 때문이다. 당반사 작용. 그래서 이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를 상하게 만든다. 목을 약하게 만든다. 암이 우리 몸에 생겨나면 우리 몸은 면역 기능이 작용하면서 암세포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암세포가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몸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 몸은 암세포를 몸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어서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며 암세포가 퍼져서 생리적인 주도권을 암세포에게 빼앗기게 되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이 먹고 싶어진다. 진정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맛이 없어지고 입맛이 당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단 것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무 중에서 오래 살고 죽은 다음에도 잘 썩지 않는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 박달나무 등은 모두 짠 성분이 많은 나무들이다. 팔만 대장경이 서기 123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 800년이 지난 2017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소금을 적게 먹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라고 올드만 박사가 이렇게 기존 학설을 뒤집었네요.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해서요. 뉴스위크 퀴즈에서 사이언스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고혈압은 소금의 과잉 섭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칼슘 섭취량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며 혈압이 높은 사람은 정상 사람에 비해서 19.6%나 칼슘의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명이 되었다. 그런데도 소금의 과잉 섭취는 건강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소금 유해론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천일염은 칼슘의 함량이 0.88인데 정제염은 0.01ml로 칼슘의 함량이 천일염은 그래도 엄청난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유해론을 보았네요.